독일 전 장군 점점 절망적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상황. 최근 베를린 신문에서 은퇴한 독일 대장 염전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인 하랄드 쿠야트 장군은 우크라이나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랄드 쿠야트 장군은 서방이 점점 더 첨단화되고 강력한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너무 오래 품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실제로는 재정 및 물질적인 큰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사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고통과 손실로부터 구하고 국가가 더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랄드 쿠야트 장군은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협상을 통해 평화를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6월 14일 외교부 수뇌부와의 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공화국에서 철수한 후 즉시 휴전하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죠. 또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계획을 공식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평화 해결을 위해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중립적이며 비동맹적이고 비핵화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러시아, 쿠반 지역 방어 강화. 아조프 해와 흑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따라서 최근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두 번째 S-500 방공 미사일 대대를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전술 탄도 미사일 MGM-140 어택즈, 순항 미사일 R-360 네프튠 및 스톰 섀도우와 같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며 S-500 프로메테우스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최신 발전 단계입니다. 이 시스템의 주요 임무는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뿐만 아니라 다른 공기 역학적 목표를 방어하는 것이죠. 이 무기는 이전의 S-300 및 S-400 시스템보다 훨씬 뛰어난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500 시스템의 화력 제어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는 목표 조명 레이더 77T6과 경고 레이더 91N6입니다. 77T6 레이더는 10개의 작동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X밴드 능동 위상 대열 안테나를 사용하여 반사 면적이 0.1제곱미터인 목표를 약 250에서 300km 범위 내에서 탐지할 수 있죠. 수직 빔의 각도는 78도 이상으로 확장되어 중간 및 상층 대기에서 75에서 90도 각도로 하강하는 탄도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91N6 레이더는 2차원 위상 대열을 사용하여 고도에서 아시즈가 0.1제곱미터인 목표를 300에서 350km, 아시즈가 3제곱미터인 목표는 900에서 1000km 범위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은 S-500 시스템이 공중의 다양한 위협을 매우 먼 거리에서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S-500 시스템의 대표적인 무기는 최대 사거리 600km이며 45에서 50km 높이에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초고속 77N6 방공 미사일입니다. 77N6 미사일은 S-300V4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9M82MD 미사일을 개량한 두 단계의 미사일이죠. 이들 모두는 초기 단계에서 더 무겁고 높은 추진력을 가진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하여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 무기 부족 문제 해결 방안 공개. 6월 16일 영국의 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조달부국장은 키예프가 서방의 무기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대체 무기를 찾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갈등이 시작되자마자 다른 무기 공급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군대가 사용하는 무기의 약 60%는 서방에서 제공했으며 나머지는 키예프가 다른 국가에서 구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조달기관은 우크라이나의 국방 예산을 사용하여 군대의 무기를 구매했는데요. 이 기관은 나토 비회원국에서 생산된 무기를 포함하여 고소련 무기까지 다양한 시장에서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는 많은 무기가 중개인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출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는 그와 동맹국들이 탄약을 확보하기 위해 무기를 소유한 국가가 판매를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우리가 무기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즉시 거절당했다. 그러나 곧 중개 회사와 거래를 하라는 전화가 왔다. 거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무기는 즉시 우크라이나로 운송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가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키예프는 서방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암시장이나 불법 무기 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송된 무기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포소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예산과 서방의 지원이 군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및 EU는 갈등이 시작된 이후 키예프에 약 72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곧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약 600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며 나토는 약 4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죠. 그는 우크라이나가 갈등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총 8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합니다. 키예프는 나토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으며 모스크바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키예프에 무기를 지원하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아이프 전쟁 접근 방식 재평가. 최근 브레이킹 디펜스는 미국이 아이프 드론과의 교전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의견은 고성능이지만 비싼 몇몇 드론을 장착하거나 대신 저비용 드론의 지휘센터로 고비용 드론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군은 다면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드론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 산업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이 임무에는 정찰, 보안 감시, 공격, 정밀 타격 및 정보 수집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며 대규모 전투 작전에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고급 센서 기술과 정밀 유도 탄약을 통합할 것입니다. 미군이 원하는 무인 항공 시스템은 고고도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는 약 9.1km 이상, 작전 범위는 500캐리이며 자동 이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라파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소규모 드론 팀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반영됩니다. 미군의 접근 방식 변화는 공중 정확성의 발전과 무인 시스템 및 우주 자산의 역할 증가를 강조합니다. 미군은 새로운 드론 프로그램이 라파 취소로 인한 능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죠. 일부 분석가들은 이로 인해 기존 MQ-1C 드론을 추가 구매하거나 대체 옵션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논쟁은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것, 즉 생존 가능성을 높이거나 수량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싼 드론은 지휘 및 통제 센터 역할을 할 것이며 더 저렴한 드론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후티 반군이 미국의 MQ-9 리퍼 드론을 격추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이번 달 세 번째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격추된 드론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CAI의 소프트웨어 및 드론 회사의 회장 브랜든생은 MQ-9이 너무 비싸고 재생이 느려 미사일 위협 지역에서 계속 운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생 회장은 MQ-9이 훌륭한 드론이지만 미래 전쟁에서는 지능형 드론 팀을 지원하는 역할로 재정해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웨스트포인트 현대전 연구소의 창립 이사 리암 콜린스는 MQ-9이 미국의 공중 우위가 자명한 시대에 설계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드론은 제한된 탑재량과 최대 비행 시간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개발 당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MQ-9의 기동성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규모 전투 작전 환경에서 취약합니다. 그러나 2023년 기사에서 핵 항공 시스템의 고위 커뮤니케이션 책임자 마크 블레이는 이러한 전투 손실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죠. 블레이 전문가는 MQ-9을 더 저렴한 대안으로 교체하려는 지지자들이 전술적으로 적합한 매우 진보된 AI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I가 50대 이상의 드론을 무리처럼 운용하게 하더라도 이들의 탑재량과 내구성은 MQ-9의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블레이는 MQ-9을 대체하는 대신 공대공 미사일과 조기 경보 레이더를 통합하여 이 드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능력을 추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생존 가능성 향상 측면에서 항공학자는 2024년 5월에 MQ-9이 상당한 업그레이드를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반 원자력 항공 시스템은 오류 감지 및 항공기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시프트호와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프트호의 플랫폼이 MQ-9 리퍼에 통합되어
장비에 대한 실시간 사이버 보안 및 운영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MQ9의 공중 방어 및 상황 인식 능력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새로운 RF 및 IR 위협 탐지 및 대응 장비가 포함됩니다. MQ9 리퍼의 지휘센터 잠재력에 대해서는 MQ9을 기존 공격 및 정찰 역할에서 이동하는 지휘센터로 전환하는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죠. 이 지휘센터는 경량 드론 팀을 관리하여 작전 부대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센서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네트워크의 작전 범위를 수백 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전투장에서 특수 작전 부대에 강력한 통신을 제공합니다.